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롯데자이언츠의 또 이정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롯데자이언츠 또 팬이시죠. 또 팬이시고, 네. 저희가 뭐 지난 방송에서 드디어 이제 본캐 네. 공개, 그리고 이제 이 김창덕 40년 내공의 김창덕은 누구냐? 부캐라는 거를 저희가 또 밝혀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때 잠깐 또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좀 반응도 많이 진짜 원래 이제 채널에서 하셨던 분들도 이 스포츠 클래식 채널에서 오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뭐 평소에 지켜보시던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랬어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도 브런치 방송 보고 오셨다 이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되게 감사했고 또 제가 뭐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저는 항상 여기 올 때 그냥 야구 이야기하고 뭐 그렇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오거든요. 또 네. 오늘도 그래서 뭐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방송인데 야구 얘기를 해야죠. 야구 얘기 말고 뭐 다른 얘기 저희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금 뭐 오늘 본편 주제는 이제 롯데 주제들로 저희가 좀 꽉꽉 채워놨습니다. 좀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좀 저희 좀 이해해주세요. 맨날 이해해주잖아. 근데 오늘만 이제 특별하게 또 저희가 이제 이정민 기자님 모셔놓고 얘기를 나누는 그렇죠.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본편 주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오프닝에서는 이제 서건창 선수가 또 1군 복귀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 뭐 퓨처스에서 8경기 타율 3할 7푼 9리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인가 어젠가가 이제 생일인 걸로 알거든요. 생일 선물 받나? 콜업으로. 네, 콜업으로. 네. 아, 맞나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 그랬던 것 같은데. 89년생이니까 보자. 8월 그러네. 오늘이네. 오늘 딱 오늘이네요. 오늘 생일입니다. 네, 서건창 선수.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LG 트윈스가 어쨌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잘 나가는 팀은 굳이 무언가를 바꿀 필요가 없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서건창 선수가 지금 이 군에서 이 퓨처스에서 잘한다고 해도 그렇죠. 올 시즌 내내 1군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그리고 사실 몇 년 동안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필요할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자리 없어요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특히 2루 자리에 신민재 선수가 너무 지난해하고는 다르게 완전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서건창 선수가 딱히 필요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뭐 있어서 뭐 간절히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지금 말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 확장 엔트리 때 그때 아마 5명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경기 때는 또 경험치가 분명히 필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한번 염경엽 감독이 또 서건창 선수를 제일 잘 아니까 한번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사실은 그렇게 간절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LG 트윈스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외국인 타자 그리고 또 이제 이루수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타선선 두 가지였는데 올해는 이제 오스틴 딘 선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신민재 선수도 이루를 딱 지켜주고 있으면서 약점이 없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타선의 힘으로 뒤집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LG의 야구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건창 선수 지금 2군에서라도 퓨처스에서라도 잘 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혹은 이제 부상 선수가 생겼을 그렇죠. 때 뭐 그때 이제 콜업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기아의 박찬호 선수가 지금 골든글러브 도전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타율도 뭐 2할 9푼 9리고 저희가 시즌 초반에 그 얘기 했거든요. 김종국 나가 이러는데 왜 김종국의 한 남자는 박찬호 뿐입니까? 막 이러면서 맞아 그리고 제가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최근에 좀 이제 커뮤니티 좀 돌아다니다가 본 건데 그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 그 사이에서도 그 뭐라 해야 될까? 김도영 선수의 요 포지션 그렇죠. 가지고 서든지 쇼신지 좀 분열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차려서 뭐 나가고 뭐 저쪽으로 또 이주하고 이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또 이제 그 커뮤니티 좀 나눠가지고 쓰시는 것 같던데 어쨌든 박찬호 선수 제가 놀랐던 거는 지금 지난해 또 이제 오주환 선수 골드글러브 탔잖아요. 그렇죠. 탔잖아요. 오주환 선수랑 비교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표에서 오히려 앞서면 앞섰지 지금 뭐 뒤지는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혹은 이 유격수에서 골든글러브를 또 탈만한 선수들이 또 딱히 안 보인다라는 그렇죠. 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이 주제를 보고 기록을 한번 봤는데 솔직히 좀 놀랬거든요. 네. 8월이랑 후반기 때 박찬호 선수가 진짜 잘 치고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또 제가 박찬호 선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록을 자세히 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정도였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타율부터 해가지고 OPS, WRC 플러스 모두 다 박찬호 선수가 유격수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아무래도 골든글러브 같은 투표는 또 임팩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할이 그나마 가능한 유격수는 박찬호 선수밖에 없어요. 지금 2할 9푼 9리인데 나머지는 3할이랑 엄청 동떨어져 있고 아무리 예전에 비해서 타율을 좀 덜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3할은 또 상징적인 가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3할을 달성하면 무난하게 또 박찬호 선수가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뭐 근데 기아 팬들은 박찬호 왜 욕해요 얘기하셨는데 시즌 초반에는 사실 저도 스탯 까보고 뭐 ER 뭐 후반 때 친다 그래도 OPS가 0.6 초반 뭐 이걸 뭐 어떻게 쓰려는 거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나마 이제 박찬호 선수가 수비는 잘하니까 이제 유격수를 기용하는 거 그나마 이제 뭐 납득이 가능한 정도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사실 타격 성적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 눈밖에 난 그 있잖아요. 왜 그런 느낌도 살짝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김도영 선수라는 이 젊은 선수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이제 애정이 또 남다르신 팬 여러분들께서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괜히 좀 미움을 받는 게 아닐까. 예전에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박찬호 선수 너무 눈물 나는 거 짠내나는 게 뭐냐면 류지혁 선수 왜 기아로 기아에서 트레이드 됐을 때 삼성 갔을 때 또 막 DM으로 엄청 뭐라 하셨나봐. 야, 너 때문에 류지혁 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류지혁 선수도 좋아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인가요? 거기에다가 또 나야. 그렇죠, 또 나야. 너무 눈물이 줄줄. 근데 박찬호 선수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실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올라오는 보면 네네네. 참 대단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김도영 대 박찬호 쏠자리 때문에 박찬호만 욕먹은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DM 폭격 박찬호 뭐 이런 얘기도 그리고 또 중요할 때 평범한 플레이 실책해서 욕먹습니다. 확실히 요런 거 임팩트가 안 좋은 쪽으로 또 있으면은 이게 안 좋은 기억으로도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또 외모가 또 그런 유격수 실책을 하면 딱 눈에 띄는 그런 듯한 외모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난하게. 외모 가지고 뭐라 아니라 자기 지금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야구 팬분들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좀 박찬호 선수가 외모도 괜찮은 좀 멋있잖아요. 근데 좀 건들건들한 외모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학주, 박찬호. 근데 오히려 좀 뭔가 모범적인 안치홍 선수라든지 이런 모범적인 이미지가 실책을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놈 저거 실책해놓고도 떳떳하네. 약간 안 좋아하시잖아요. 뭐 그런 게 있나. 약간 표정이 좀 그렇게 된다. 외모라기보단 표정? 그렇게 욕먹는데도 3할 가까이 치는 거 보면 대단하다.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그동안에 이제 커리어를 쭉 살펴보면은 약간 경련제로 좀 잘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 상대가 확실하게 있을 경우에도 또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선수예요. 이게 사실 뭐 실상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를 삼을 만한 거리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면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좀 열심히 하다 보면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도 또 박찬호 선수 좀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 또 엄청 예뻐하시잖아요. 지금 8월달에 엄청 잘하니까 또. 맞습니다. 서튼 성민규 언제 얘기하면 좀만 기다리세요. 오늘 이제 본편에서 얘기하려고 이제 모셔왔는데도 또 언제 하냐고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이제 삼성 얘기하면서 김성윤 선수도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김성윤 선수 진짜 이 자그마한 체구에도 잘 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국가대표 에이스 후보인 곽빈 선수도 후반기 최악의 부진입니다. 지금 1승 4패 4.97의 평균 자책점인데 사실은 지금 뭐 박세웅 선수도 그렇고 나균환 선수도 그렇고 곽빈 선수도 아시안 게임에서 사실은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또 이렇게 줄 부진을 또 겪고 있네요. 박창모 선수는 또 부상이고 곽빈 선수를 봤는데 사실은 4.97이면 사실 일반적인 선수면 그냥저냥 던졌다는데 곽빈 이름값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 봤는데 최근 경기에서 좀 커브의 비율을 아주 줄였더라고요. 직구 슬라이더 커브 원래 뭐 포크볼 이런 식으로 던지는 선수인데 요즘 직슬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구속에 대한 변화는 없이 슬라이더만 던지고 있다. 이거는 약간 변화구를 활용할 만한 여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아무래도 뭔가 좀 팀이 좀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또 금방 다음 경기에 구속이나 이런 구위의 저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 대만이나 일본전 선발에 누가 던져야 버티기라도 할지 걱정이다. 김지영님께서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뭐 아직까지 아시안 게임 하려면 좀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이 젊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아닐까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곽빈은 공을 빡 때린다는 느낌보다 쓱 밀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요새 던진다. 팔각도도 많이 내려오고 이게 팔각도라는 게 결국에는 투수들이 지쳤기 때문에 그렇죠. 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자연스럽게 내리려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힘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거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원래 본인이 던지던 이제 변화구의 그 회전축 같은 것들도 이제 바뀌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또 제구가 안 되는 경우들도 또 있고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요 얘기 또 사이사이에 또 Q&A 때 이 다른 팀들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또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 가져왔으니까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4일 휴식 로테이션. 사실은 이제 KBO 리그에서는 좀 드문 그런 그렇죠. 로테이션이기는 합니다. 최근 상승세 타면서 가을 야구 진출 희망을 키웠는데 롯데자이언츠가 지난 주말이었죠. 리그 최하의 키움을 상대로 원정에서 충격의 스윕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키움즈에서 6대7 역전패 포함 스윕 허용했고요. 앞선 두 경기 그러니까 금요일 경기에서도 아쉽게 한 점 차 패배를 했고 또 이제 토요일 경기에서도 패배, 일요일까지도 또 한 점 차로 모두 다 불펜을 때려박은 경기에서도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좀 다소 이 타격이 올 것 같은데요. 18일 경기는 반즈 선수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마운드 운영에 잇따라 4대5로 또 패배를 했다라는 거. 19일 경기에는 작전 실패, 실책 등으로 자멸하면서 2대5로 패배를 했다라는 거. 사실 롯데자이언츠 지난 주말 3연전 평가하자면 안 좋은 소리밖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사실은 금토일을 너무 못했잖아요. 당연히 뭐 스윕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화수목 경기 중에 목요일 경기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징조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화수목을 스윕을 했지만 경기당 실책은 계속씩 나왔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이런 디테일이라면 SSG전은 빠따가 터져가지고 소위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많이 내서 스윕을 했지만 맨날 빠따가 그렇게 터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팀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이 문제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롯데가 지금 이 주제로 잡아주신 4일 휴식 로테이션도 로테이션인데 불펜조차도 뭔가 쫓기는 것처럼 엄청 조급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목요일 경기에서도 분명히 투수를 아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3연투를 다 시켰단 말이죠. 필승조를. 그러면서 금요일은 사실 제 생각에는 금요일이 롯데가 평소처럼 막 일요일 경기, 월요일 경기 휴식 후 화요일 경기처럼 필승조를 다 쓸 수 있었다면 저는 그런 경기 전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 그렇게 문제가 됐었고 주말에 또 금요일 지고 토요일 지고 하면서 꼬이면서 투수는 아끼지 못하면서 또 사실은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키움이 현재는 팀이 꼴찌인 상황이고 이제 시즌 꼴찌인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상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포기 안 했다. 우리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내년을 좀 준비하자. 뭐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서 또 빗대 봤을 때 목요일 경기 뭐 금토일 이 3연전은 뭐 키움이니까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왜 실실 저 혼자 쪼갰냐면 PCM님께서 공부 못하는 놈들이 꼭 시험 기간 다 돼서 밤샘 공부한다고. 맞아요. 벼락치기예요, 벼락치기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3연전은 이 대비도 좀 안 돼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투수 운영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꼬인 그런 이 시리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을 야구 승부수 4일 휴식 후 등판한다고 합니다. 가을 야구 반즈와 윌커슨 선수의 4일 휴식 선발 로테이션 소화라는 승부수를 꺼내 들었는데 전반기 에이스 역할을 했던 나균환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2군에 머물렀고 5선발 자리에 뚜렷한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수 한번 굴려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을까요? 이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아까 그 댓글에 나온 부분처럼 진짜 시험 앞두고 공부 못한 애들이 밤샘하고 벼락치기 하듯이 이걸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좋으면 다른 팀들도 롯데가 윌커슨 반제가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것도 맞지만 다른 팀들도 에이스는 있잖아요. 뭐 두산에 알칸타라 있고 NC에 패디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팀도 이게 좋은 거면 다들 4일 휴식 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이 4일 휴식 후 선발 투수 등판을 계속 했을 때는 분명히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투수가 퍼지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걸 버텼던 거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KT 데스파이네. 데스파이네 말고는 사실 해낸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데스파이네도 했으니까 반즈 윌커슨도 된다가 아니라 데스파이네가 이상한 거다. 이거는 그의 체력이 워낙 강해서 가능했던 거지 다른 선발 투수는 이게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안 했어야 되는데 사실 성적으로도 여기 뽑아주셨지만 4일 휴식 후 반즈의 등판 기록이 좋지도 않고 특히 지난해 반즈가 롯데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외국인 선수가 좀만 좋다 싶으면 이걸 늘 하고 있었거든요. 스트레일리가 처음 왔을 때도 그랬고 그러네. 작년에 반즈가 왔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 스트레일리가 교체로 왔을 때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네. 또 그걸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초반에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5선발이 나오는 것보다 4일 휴식 후 에이스가 나오니까 그 경기를 계속해서 이겨가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그들이 지쳐가지고 1선발, 2선발의 위력이 떨어지는 결국 악순환이 되는 부분인데 또 이걸 선택했고 저는 이게 9월 달에 굉장히 세게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4일 휴식 후에 로테이션을 가져간다라는 게 그동안 만약에 이제 전반기 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좀 이제 벌어놓은 게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선발도 돌렸다가 그렇죠. 이제 진짜 여유 있게 승부를 가거든요. 봐야 된다 할 때 이제 하는 게 그동안 이건데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1위도 찍어보고 그 이후에는 쭉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선수들이 좀 휴식을 충분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안 됐다고 생각을 그렇죠.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판에 급하니까 선수들 땡겨서 쓴다. 이런 결정이 다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그동안 관리를 쭉 해오던 팀에서 지금 조금만 고생하자 이러는 거랑 그동안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해왔던 팀이 갑자기 고생하자 그렇죠. 이러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좀 이제 다행인 거는 요번 주에 또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는 외국인 투수를 좀 더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 로테이션에 따라서 뭐 비가 오는 날은 뭐 건너뛸 수도 있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랑 4일 휴식 후 로테이션 가겠다 이거는 또 느낌이 그렇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거. 네. 팬 여러분들께서 이래가지고 좀 불만을 가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롯데가 올 시즌의 예상 결과 반지가 올해도 지난해처럼 4일 휴식 로테이션에서 투구 내용이 좋지 못하다면 가을 야구 도전 전선에도 또 이 악재가 그렇죠. 꽂히는 거고 결국에는 9월달에 이제 아시안 게임 시즌 동안에 박세웅, 나균환 선수 뭐 부진하다거나 해도 계속 가기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를 또 누가 채워? 이런 걱정들도 지금 벌써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를 대비해서 좀 더 아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박세웅, 나균환이 예전 그 5월이나 이럴 때만큼 나균환 4월 이럴 때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퓨처스 리그에서 올라온 선발 투수보다는 훨씬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대체자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일 로테이션 같은 승부수를 하려면 그때 아시안 게임 때 차라리 하는 게 차라리. 왜냐면 그때는 진짜 없거든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박세웅도 나균환도 어쨌든 아직은 있는 상황이고 나균환도 돌아왔고 오히려 그때를 위해서 조금 움츠러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한참 남았거든요. 뭐 한참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아시안 게임 그래도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간다면 분명히 반즈하고 윌커슨이 또 엄청 체력 있게 뻥뻥 던지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교파 스타일인데 이들이 구속이 떨어진다거나 구위가 좀 저하된다거나 약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곽빈 선수가 좀 지친 듯한 느낌으로 공을 밀어 던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4일 로테이션 한 다음부터 그들의 공이 조금씩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분명히 결과가 좋지 않을 텐데 이걸 과연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롯데는 오늘만 산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대비를 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승부수가 될 수 있지만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냥 다 같이 좀 늦게 망하는 거거든요. 좀 그렇죠. 늦게 망해봐야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뭐 국내 선발이 없으니 윌커슨이나 반즈가 터지면 또 미끄러질 때 식스팩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지난 주말 고척 단콩 보면 돌튼 경기 운영하는 거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MHJ님께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강주님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삼성도 그렇죠. 뷰캐넌 4일 휴식 후 로테이션 하다가 부상으로 내려가고 불펜만 더 썼다. 이게 그런 효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오히려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예. 지금 당장 좋을지 몰라도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 그리고 삼성이나 롯데나 지금 뭐 LG처럼 우승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쵸, 네. 뭘 위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롯데는 그래도 솔직히 지금 4인 로테이션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 답답함이 또 있기는 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롯데자이언츠의 선발진을 돌아줄 선수가 없어서 4일 휴식 후에 로테이션을 가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좀 끊기나요? 또 이러네. 지금 시간이 또 항상 이럴 때 오는 것 같네. 네. 유튜브 쪽이 좀 이게 유튜브가
유튜브 문제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여기 회선 문제일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회선 문제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졌어요? 네. 아, 좋네. 판다운님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튼 성민규는 유호성식 야구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하는 야구 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뭐 감독에 대한 비판 뭐 결국에는 올 시즌 끝나고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올 시즌 끝까지는 갈 것 같다. 지금 뭐 8월 말인데 지금 경기력이 뭐 합니까? 네,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올 시즌도 쭉 평가를 해봤을 때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봤을 땐. 단순히 순위가 사실은 다 말을 해주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뭐 감독이 빤스만 입고 운영을 해도 1위에 있으면 야구 팬들은 잘했다고 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순위 자체가 롯데 팬들도 지금 어쨌든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너무 플레이오프에 포스트 시즌 간 적이 없으니까 한번 좀 가달라. 이게 사실은 바람이었고 초반에는 그래서 굉장히 좋았지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고 떨어진 상황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발버둥의 수준만 보더라도 이게 승부수야 하는 정도면 그냥 감독이든 프런트든 너무 수준 미달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제 서튼 감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지난해에도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이게 외국인 감독이긴 외국인 감독이지만 외국인의 탈을 쓴 이제 국내 감독이나 별반 진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지적을 받는 부분 이 스몰볼 그러니까 번트 너무 많이 되고 사실이에요. 좌우놀이 너무 이제 집착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니 사실 이럴 거면 외국인 감독을 왜 써? 이런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을 야구라는 꿈도 결국 이루지 못했고 그렇죠. 돈은 돈대로 썼고 이게 올 시즌에 사실은 롯데자이언츠가 이 돈을 한두 푼 쓴 게 아니고 이 뭐 그렇죠. 자주 말씀드렸었던 게 이 뭐 윤명준 선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김상수 선수라든지 그렇죠. 이런 베테랑 선수들 데려오면서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계속 이제 그 VIP 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결제를 그렇죠.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 계속 이제 오케이 컨펌 난다는 거는 돈은 올 시즌에 얼마가 들어도 되니까 가을 야구 가라 올려라. 성적 내라 이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뭐 노진혁 선수 뭐 그다음에 유강남 선수 뭐 여러 선수들 다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외국인 선수 교체도 두 장 카드 다 썼잖아요. 그렇죠. 부드럼 선수 뭐 윌커슨 선수 할 것 다 한 할 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 야구 만약에 못 간다? 요거는 진짜 책임이 분명하다. 네, 말씀대로. 뚜렷하게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구단 고위 측에서 번트 작전 극혐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어제 박지호 부국장님께서 또 그러시더라. 사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번트를 아니 그리고 이제는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 이게 현장보다 야구를 더 잘 깊게 알고 계시는 그렇죠.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그게 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웃 카운트 하나 버리고 한 베이스 더 가는 게 더 절대 기대 득점에 있어서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뭐 물론 번트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한 점 싸움일 때, 그렇죠. 혹은 이제 선취점이 정말 필요할 때, 경기 그때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상황에선 번트를 대는 게 득점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는데 이러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렇죠. 당연히. 네. 선수 타격감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특히 뭐 금요일 경기도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금요일 경기 맞는지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사 1-2루가 초반에 쌓였단 말이에요. 맥키니 선수가 볼넷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또 주중 3연전에 굉장히 잘 쳤던 선수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나오는데 그래도 번트 이 경기 초반에도 그런 식으로 가니까 사실은 번트가 진짜 1점만 내려고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무사 1-2루 같은 상황에서는 1-4, 2-3루 만들고 희생 때 이러면 점수는 나잖아요. 근데 확실히 비기닝 더 많은 점수 2점, 3점 이걸 나가는 걸 바란다면 번트는 정말 효율적인 작전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대로 야구 팬들도 다 아는데 기대 득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서튼 감독은 계속해서 번트를 좀 뭔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인단 말이죠. 그래요. 판다운이 2군 감독부터 해서 4년 동안 라인업 골격도 못 만든 서튼의 무능함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시원호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올 시즌에 어쨌든 롯데자이언츠는 저는 그래도 두각을 드러낸 신인들은 뚜렷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육성도 뭐 어쩌고 뭐 그렇기에는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1군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팀들이랑 비교해 보시면 롯데자이언츠는 그래도 신인을 조금 키워낸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가을 야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답답합니다. 네.
솔직히 한동희 코어로 생각하고 팀 플랜을 짠 게 선수 본인이 너무 부진해서 전체적으로 빠그러진 것도 크다. 유망준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시즌인데 봄날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동희 선수의 부진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롯데자이언츠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나? 참 순위 한번 볼까요? 7위입니다. 7위. 그리고 이제 5위 두산과 1.5경기 차. 사실 그렇게 멀어진 건 아닌데 이게 그랬었어요. 그 금요일 경기를 이기면 반게임 차로 5위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금요일 경기를 8회까지 2점 차를 리드를 하고 있다. 그게 떨어지니까 지금 롯데 팬들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였다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 사실은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눈에 보였다가 또 이렇게 멀어지는 게 보이니까 얘네들 올해도 그냥 잠깐 반게임 차 갔다가 또 벌어지겠구나. 또 7, 8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보이니까 더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그렇죠. 이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또 더군다나 물론 비 예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롯데가 LG 3연전이 또 있고 그 다음에는 또 KT 3연전이란 말이에요. 세요. LG, KT 다 1등, 2등만 나는 건데 과연 이 6연전에서 또 몇 승이나 걷어갈 수 있을지 지금 갈 길 바쁜 롯데는 참 걱정일 것 같다. 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댓글 저희가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뭐야, 지금도 돌트 농구하는 분 있나요? 있겠어요? 이런 거 좀 물어보지 마. 당연히 없지. 서튼 초등학생도 이딴 식으로 운영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또 해주셨고, 그래, 한동희 선수는 꼭 강정호 선수 유튜브 챙겨보시길. 저도 이거 봤거든요. 맞아요. 예. 뒤에 공간이 너무 없고 너무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서 친다. 확실히 이 정점을 찍어본 달라요.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쉽게 또 가르쳐주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거 보고 고칠지 말지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희 선수가 부활하기를 바라는 팬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충분히 전달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볼까? 어디 보자. 그래, 여기 봄날의 꿈님이 아까 좋아요 주소 너무 롯데 얘기만 해서 이거 어느 장단에다 이거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네. 오늘은 롯데 주제니까 롯데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뭐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Q&A 때 얘기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또 충분히 다 다뤄드리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롯데 팬 여러분들 본편 주제 때 어저께는 본편 얘기하는데 채팅 읽을 게 없이 다 롯데 얘기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600초 채팅 금지 먹여놨는데 오늘은 또 이제 롯데 담당 또 하시는 분들 모셨으니까 또 이제 얘기를 또 나눠보는 거겠죠.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수 코치, 김평호 코치 뭐 내린 거 요것도 뭐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좀 이제 결과가 얘기를 해준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NC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득점권 타율이 높은 편인데도 뭐 좀 이제 성적이 안 나온다, 성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NC는 올해 나름대로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 이제 시계를 좀 돌리면 겨울철 이때쯤에 NC가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조용히 잘 갈고 닦고 서호철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만들어내는 준비를 한 부분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좀 검증된 선수들이 좀 적기 때문에 뭐 천재환 선수라든지 서호철이라든지 도태훈 뭐 이런 선수들이 뭐 중심에 서면서 이런 경험 부족을 드러내고는 있는데 또 그런 선수들이 지칠 때 이제는 또 손아섭, 박민우, 박건우 이런 선수들이 끌어주고 버티는 힘이 확실히 있다 생각을 해서 NC가 이것보다 더 위로 가는 거는 힘들지 몰라도 이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있다라는 거, 이 순위를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그 저력은 충분히 갖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NC 아래에 있는 팀들이 과연 NC보다 NC의 순위보다 뒤집을 수 있는 역량이 될까? 이 생각은 일단은 좀 안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C가 더 위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SSG, 뭐 KT 또 쟁쟁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는 비교하면 충분히, 그죠? 네네네.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지 저도 않을까 그 생각이 좀 싶습니다. 드는 것 같네요. 저스티스님 뭐 이제 프런트 임원 아웃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시는데 뭐 올 시즌 끝나면 여러 가지로 또 변동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방송 몇 시부터 하냐고요? 저 10시부터 합니다. 네, 10시부터 또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 이 오승환 선수 얘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승환 부활 얘기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오승환 선수가 그래도 좀 이제 후반이 막판 들어가지고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통산 390 세이브 KBO 기준입니다. 또 이제 세우게 됐고 이게 10 세이브만 또 기록을 하면 이제 400 세이브 대금자탑을 또 세우게 되는 건데 저희 또 구속도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죠? 네. 막는 듯한 부분이 확실히 좀 좋아진 부분 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승환 선수가
빠졌을 때 그때 마무리해서 한번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여름 전엔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딱히 삼성 쪽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주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오승환 선수로 가는 게 맞는 부분 같고, 오승환 선수도 일단은 사실은 옛날 생각하면 정말 좀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이런 안타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선수인데, 네네. 근데 요즘은 좀 맞긴 맞는데 그래도 확실히 짬이 있다고, 막는 듯한 그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실히 뭐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아주는 능력은 오승환 선수가 그래도 아직은 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참 이 오승환 선수가 오승환을 대체할 선수가 없나 아직도 나오네 이런 얘기 타팀 팬들께서 그렇죠.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없어요. 해봤어요. 삼성은 진짜 충분히. 없습니다. 네, 뭐 여러 선수들 이승현이라든지 다 해봤는데 제일 나아요 현재는. 그리고 이거 NC 팬들은 남의 팀 프랜차이즈 기둥 뽑아가 놓고서는 산타 선남이 민규보다 낫다 이런 말할 자격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 아마 손아섭 선수나 아니면 손아섭 선수 에이전시가 들으면 진짜 열불 터질 만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 제시한 금액 차이가 거의 뭐 진짜 과장 조금 보태면 절반 수준이면 절반. 이거는 손아섭이 거의 진짜 보고 그냥 얌전하게 나간 게 조용히 나간 게 서운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 안 하고 나간 게 이거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게 뭐 판단을 했겠죠. 이제 이 그렇죠. 롯데자이언츠 프런트 입장에서 손아섭은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팬 여러분들께서 뭐 좋은 대우를 하고 데려간 선수한테 뭐 프랜차이즈 기둥을 뽑아갔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라 오히려 또 신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돈 후려쳐도 남아라 이건가? 요거는 또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좀 확실하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3 시즌 FA 포수 영입 진짜 광풍 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에 와서는 좀 약간 성적표를 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포수 광풍의 투자 결과 어떨지 지난 이 겨울 스토브리그 포수 대이동 있었고 광풍 있었죠. 거품 끼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포수라는 포지션 워낙에 또 이제 보강이 어렵고 그렇죠. 드물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은 이제 큰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동시에 이 선수들이 또 이 세 팀에 넘어가서 어떻게 바꿀지도 참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포수 FA 금액들 한번 쭉 저희가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많이 받긴 했다. 양의지 선수가 두산과 역대 최대 규모죠. 그렇죠. 4 플러스 2년에 152억. 그리고 이제 유강남 선수가 4년에 80억. 박동원 선수가 4년에 65억. 박세혁 선수도 이제 4년에 46억인데 지금 이제 이 성적으로 쭉 나오고 있죠. 역시 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거 비싸더라도 비싼 게 제일 그 이유가 있다. 명품은 비싼 건 이유가 있다. 명품은 그렇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박동원 선수가 그나마 좀 이제 가성비가 뛰어났었던 그렇죠. 이런 엄청 것 좋았죠. 같고 나머지 이제 유강남 선수나 박세혁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정민님께서는 네. 뭐 제가 그러면 나름대로 뭐 학점을 주듯이 예전에 저는 뭐 학점만 안 좋게 받았던 사람인데 네. 한번 에이플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면요. 네. 저는 양의지 선수를 일단 보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진짜 괜히 명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진짜 올해만 보면 당연히 에이플 더 이상도 주고 싶은 그런 성적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또 이걸 느껴보면 최근에 두산 팬들은 이걸 잘 잡았다는 걸 오히려 더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의지가 빠졌을 때 두산은 작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양의지 한 명의 영입만으로도 들어오는 파생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 봤고 앞으로 봤을 때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맞아요. 양의지 선수의 나이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앞으로를 떠나서 올해만 따지고 보면 당연히 에이프를 줄만하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강민호 선수를 보면서 양의지 선수도 이러다 FA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진짜. 들 정도로 네. 전혀 꺾임이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뭐 전체 계약을 평가해도 A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강남 선수인데 일단 좀 이따 하겠습니다. 박동원 선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박동원 더 잘하는 선수들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박동원 선수가 양의지 선수보다 더 나았죠. 뭐 포수 홈런왕에 도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때 성적을 유지했으면 사실은 양의지 선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싸니까. 이런 부분도 셀러리 캡 시대에선 분명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런 효율을 냈다는 거는 정말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LG의 말씀대로 성적을 이끌고 있는 부분도 맞으니까 지금 좀 후반기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요소에서 중요한 홈런 많이 치고 있거든요. 뭐 9회
역전 홈런이라든지 그러면 적어도 A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네. 그리고 박세혁 선수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쨌든 46억이니까. 그렇죠. 네. 박세혁 선수 같은 경우는 자 솔직히 말해서 박세혁 선수가 내려갔어요. 최근에 1군에서 말수가 됐는데 NC 팬분들 반응을 보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도 좀 너무한 말이긴 한데 뭐 혁복절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잘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최근에는 안중열이라든지 박대원이라든지 뭐 김영준 선수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좋은 점수는 못 주겠어요. 성적만 보더라도 네네. D 정도를 주고 싶은데 D. 근데 이 선수의 별다른 이 선수를 좀 제가 옹호를 하자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NC 입장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NC 정도로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은 그리고 NC 성적을 떠나서 포수가 만약에 경험치가 없는 선수들로 꾸려서 한 시즌을 간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걸 많은 팀들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올해 기아가 그랬고 작년까지 롯데가 그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세혁 선수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졌고 박세혁 선수는 실제로 기록만 따지더라도 최근 2년간 물론 그 이제 부상을 당하고 얼굴에 맞는 공 부상 이후에 성적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이 부분은 박세혁 선수에게 너무 뭐라 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세혁 선수는 이제 패닉 바잉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46억 받는데 이게 그렇죠. 야 진짜 많이 부럽다 46억이지. ER 1푼 1위 치면서 46억이면은 진짜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속이 답답하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댓글에 돈 주고 데리고 온 놈이 보상으로 데리고 실제로 지금 NC랑 두산한테 박준영이랑 박세혁 다시 바꾸자 하면 두산이 안 한다고 할 거거든요. 것 같은데 그죠? 네. NC 팬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그 차라리 NC 쪽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이 유강남 선수 이 멘토링 비용으로 80억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점수만 보면 뭐 저는 이거는 잡은 쪽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가격 책정 자체가 유강남이 와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 2년 한 2, 3년 FA는 어차피 최근 2, 3년의 기록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시장에 나왔던 박동원 선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두 선수의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금액대만 보더라도. 그런데 박동원 선수보다 유강남 선수가 계속해서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못했단 말이죠. 근데 더 비싸게 잡았고 그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유강남 선수도 사실은 자기한테 기대치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롯데가 타격도 타격인데 프레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이 선수가 뭐 별명이 금강불교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선수 부상으로 한 달 정도 빠지면서 규정 타석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유강남한테 바랬던 부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부분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뭐 최근에는 유강남이 나오면 오히려 더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정보근 선수가 또 너무 잘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차라리 금액 자체가 박세혁 선수보다 조금 더 비싼 한 4년 50억, 55억 뭐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차라리 박동원보다는 싸니까 그러면 그냥 유강남도 원래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아니니까 이 정도면 뭐 이러겠지만 이 금액은 양의지 선수가 그 4+2에서 152억이라서 그렇지 그쵸. 4년에서 받는 금액이랑 4년하고 2년 연장 계약이잖아요. 그쵸, 4년 그쵸. 계약이랑 유강남의 4년 계약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1년에 받는 돈이 양의집에서 그렇게 적지도 않단 그렇게 말이죠. 또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거. 네. 그러면 그냥 이건 F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강남 선수가 이 빈자리를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상황 속에서 뭐 손성민 선수도 있고 또 이제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정보근 선수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돌아오니까 플레잉 타임적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렇죠. 거. 이게 참 또 나가니까 또 터지기 시작하는. 이게 야구라는 게 참 어려운 게 그동안 그렇게 안 터져가지고 외부에서 FA를 영입해 오니까 갑자기 또 잘 치고 그렇죠. 있으면은 이러니까 참 야구가 어렵고 또 선수단 운영이 어렵다라는 거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느 선수의 활약에 가장 놀랐다라고 한다면 역시 박동원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개막 초반부터 화끈한 타격. 홈런 노린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소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뭐 홈런이 벌써 18개, 뭐 홈런 페이스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이 안방에서 이런 이제 파워 포지션이 또 나온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그렇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가장 실망한 선수는 역시 뭐 유강남 선수겠죠. 80억 예, 금액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이제 이 포수들의 잔여 경기 목표 살펴보자면 양의지는 역시 이제 돌아와서 두산 다시 한번 상위권으로 혹은 이제 5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산의 5강 그 전망이라고 할까요? 오늘 일단 양의지 선수가 복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당장 이제 선발로 뛰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몸 상태를 보고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 대타 정도로 처음에 활용을 하면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대로 두산하고 지금 기아가 정말 치열한 5강 싸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력 자체는 기아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뭐 기본적인 투타 전력만 따지고 보더라도 기록만 따지고 보더라도 기아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거 전력대로 나오면 야구가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원래 이런 걸 뒤집는 거는 슈퍼스타, 크랙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슈퍼스타가 필요한데 양의지가 결국은 그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양의지 선수에게 많이 달려있다. 돌아와서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두산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유강남 선수는 지금 다소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뭐 물론 5강 공략에 있어서 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렉을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제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죠. 없는 것보다야 나으니까. 네,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제 애초에 기대했었던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오히려 지금 유강남 나오면 정복은 쓰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입지 자체도. 네. 근데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이제 학점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가 F 받고 학사 경고를 받았었어요. 근데 2학기 때 그걸 엄청 만회를 했단 말이죠. 근데 만회를 했는데 어쨌든 유강남은 이게 1년 차잖아요. 네. 1년 차 전반기만 따지면 당연히 F고 진짜 경고감인데 사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진 않지만 지금 롯데 순위를 생각했을 때 나머지 한 달만이라도 버닝을 해준다면 그거는 분명히 이제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는 거죠. 유강남한테 달렸어요. 지금 맞아요. 하던 대로 하면 당연히 뭐 롯데 팬들한테 유강남이라는 이름으로조차 불리기 힘들 겁니다. 아마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붙겠죠. 근데 한 달만 버닝을 해주면 또 세탁은 가능합니다. 세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 이게 아시다시피 그렇죠. 시즌 초반에 잘하다가 슈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 그렇죠. 개 못하다가 막판 가서 쭉 올라가는 게 순위를 훨씬 올리면 여론이 좋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이제 유강남 선수가 이 상승세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또 여론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 박동원 선수는 뭐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LG가 워낙에 또 잘 나가고 있고 또 박동원 선수의 존재감도 여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박세혁 선수는 참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 지금 뭐 부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두 차례나 엔트리에서도 제외됐었고 젊은 선수들한테 오히려 기회 주는 게 낫지 않냐. 김영준이라도 또 1군으로 올려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으니 기대치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사실 NC는 기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박세혁 선수한테 많은 기대치가 보이는 건 아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내려갔지만 내려가기 전에도 뭐 박세혁 선수가 나온 날 되게 별 문제 없이 박세혁 타순에 대타를 쓰고 안중열 선수를 수비 교체하러 기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용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박세혁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또 갈 수가 없거든요. 안중열 선수, 뭐 박대훈 선수 이런 선수들은 아무래도 경험치가 박세혁 선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네. 저는 어쨌든 NC가 가을 야구는 무조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려온다는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5위로 떨어질진 몰라도 5위 안에는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NC 포수 중에 가을 야구 제일 많이 해본 거는 박세혁이거든요. 그때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 시리즈를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해본 포수니까 어쨌든 좀 NC 투수진들이 또 젊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이끌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4인방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창 쭉 보니까 아까 이 쭉 또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지영, 이재원, 김태군, 김민식 선수 이게 또 올 시즌 끝나고 그렇죠. FA 되는 선수들도 쭉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김태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장기 계약 얘기도 있더니 지금은 좀 약간 좀 조용해진 것 같고 그죠? 시들시들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지영 선수 이지영 선수가 또 좀 소리 없이 강한 그런 캐릭터인데 그렇죠. 이지영 선수도 꽤나 좀 이제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뭐 이재원 선수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선수도 역시 좀 마찬가지긴 한데 김민식 선수 또 근데 C등급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그래요. 이런 부분이네. FA 이동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보상 선수가 없다는 건 좀 큰 메리트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지영, 김태군 좋은 선수들이지만 B등급이면 선수를 내보내고 데려오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면 좀 비슷비슷한 값에 그런 덩치의 김민식 선수 쪽으로 선회하려고 하는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포수 4인방이 연쇄 이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양의지가 두산으로 가고 박세웅 또 NC로 다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도 또 재밌어지지 않을까. 사람에 따라서 또 김민식이 또 이동을 하면 김태군이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또 내년 FA 포수들까지도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오늘도 역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하고 또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두산 대 키움 경기입니다. 이 나머지 구장 지금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고척 경기 가져왔는데 두산의 선발 투수는 알칸타라 선수 그리고 키움의 선발 투수 김선기 이거는 근데 이게 너무 어떻게 이거는 미쳤다고 저거를 이거는 찍는 사람이 바보야. 근데 그렇죠. 이제 야구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네.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안 찍을 수 있을까? 그죠? 예. 이거는 뭐 이거는 사실 이거는 김선기 선수를 찍는 사람한테도 찍는 분한테도 돈 걸라 그러면 못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아마 뭐 좀 재밌게 말하자면 김성기 본인도 찍으라면 안 찍을 것 같은데. 김선기는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죠. 알칸타라 찍고 이제 용돈 주실 것 같아요. 이 매치업이 또 이렇게 되냐? 참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다소 드릴막 있음이 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키움 팬분들이 그래도 서운해하실까 얘기를 드리면, 네. 예, 아무래도 야구 공은 또 둥글잖아요. 네. 공은 둥글고 야구는 특히 둥근 걸로 때려서 만드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변수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키움도 요즘 좀 리빌딩 하는 것처럼 하지만 승리 각이 나왔다 싶으면 처음부터 이제 뭐 하영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화요일부터긴 하지만 어느 정도 김성기를 빨리 내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선발 매치업에서 많이 밀려서 전 당연히 찍으라면 두산승을 찍겠지만 키움 입장에서는 초반을 김성기 선수가 버텨주면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특히 두산이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산 입장에서는 이걸 지면 솔직히 5강 이런 거를 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GJHN님 아닙니다. 오상원 선수로 저희 나균안 그렇죠. 이겼습니다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주말 3연전 키움이 수입할 거라고 생각한 그렇죠. 분들도 얼마나 있어. 야구는 진짜 모르는 거긴 합니다. 거의 상대방의 뭐 이제 알칸타라 이 외국인 투수라고 하더라도 이 김성기 선수가 또 이 본인의 실력 뭐 그리고 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렇죠. 왜냐면 이런 기회가 진짜 드문 기회란 말이에요. 본인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선발로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앞으로 얼마나 그렇죠. 있겠습니까? 진짜 놓치지 말고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구장이 모두 이제 우치가 되면은 모든 시선이 쏠릴 수밖에 단독 없단 말이죠. 콘서트니까. 네, 단독 네. 콘서트니까. 좀 좋은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편함을 밟고 가다니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두 번씩 또 해주셨는데 정복은, 이정훈, 배영빈 가을 야구 못 가도 좋으니 제발 이 세 선수 주전으로 자주 뛰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이정민 기자 패드입니다. 끝판왕 중계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자주 나와주세요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댓글 좀 소화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투 와이어 SSG 랜더스님 아까 위에서부터 쭉 진짜 절박하게 말씀하셔서 보고 있었는데 SSG FA 단연계약 3인방 65억 박종훈, 55억 문승원, 60억 한유섬, 환장 3인방 얘기도 부탁드립니다. 도합 180억이던데 이것도 사실은 큰 돈이죠. 야, 이거는 진짜 뭐라고 얘기해요? 개 못하지. 아니 참 근데 어떻게 이게 사실 저는 이 선수들 그러니까 BFA 단연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찬몽 선수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부진하면 앞으로는 그렇죠. 야 이거 하지 말자. FA까지 그냥 보고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어떤 팀이 이 이름만 들어도 근데 좀 깝깝하네. 그죠? 분명히 박종훈, 문승원은 이제 이럴 줄 알았거든. 초반 1, 2년 정도는 이럴 줄 알았는데 그쵸, 왜냐면 이제 수술했으니까. 네. 근데 이쯤 되면 둘 다 이제 좀 정상 궤도에 돌아와야 되는데 많이 좀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올라와줘야 되는 그런 선수들인데 결국에는 이 SSG가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게 결국엔 세대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세 선수들 그 돈을 뭐 잔뜩 줬기 때문에 또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는 그래요. 오히려 이게 뭐 돈도 돈이지만 로스터 세 자리잖아요. 로스터 세 자리를 좀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일단은 지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또 오늘도 40분 넘게 또 50분 가까이 또 저희가 방송을 나눠봤습니다. 얘기를 또 나눠봤는데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도 또 이제 두 번째 나들이십니다. 네. 오늘도 뭐 두 번째 방송을 했는데 오늘 또 주제를 너무 롯데 쪽으로 잘 잡아주셔가지고 특히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그런 가는 것 같은데 네. 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언제쯤 다시 행복해지실 수 있을지 진짜 4월달, 5월달에는 롯데팬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저희 방송 와서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또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저랑 맨날 싸워요. 주제 얘기할 때 하라고, 지금 얘기하지 말라고, 딴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또 답답하면 그럴까 싶기도 한데, 롯데자이언츠가 참 어려운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10팀 중에 5등만 좀 해달라. 그리고 돈을 안 썼냐, 투자를 안 했냐, 그것도 아닌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내일도, 내일은 이제 수요일이죠. 안치홍 위원님 나오시니까 내일도 많이 찾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번 또 얘기해드려야 되겠다. 저희 지금 1200분 끝날 때까지 시청하고 계시는데, 혹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만 좀 꾹꾹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자님 파란피가 흘러서 화가 많아지면 요즘이 아니라 저는 원래 이래요. 저는 원래 열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좀 적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맞춰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좀 맞춰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팬들은 모두 잠재된 화가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정답이죠. 여러분들 또 이제 속풀이하고 또 이제 채팅창에서 또 이 화풀이하고 가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또 이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